네, 이승원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권효재 코르에너지 인사이트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신다고 해서요, 제가 과거 영상을 좀 뒤져봤습니다. 네, 네. 갑자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영상 참 잘 봤고요. 다른 프로 한 3월 달쯤에 그 3프로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알래스카 LNG 문제가 참 이렇게 복잡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네. 오늘 모신 김에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지금 이제 관세 협상 앞에서도 잠시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느 포인트 좀 주목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기 집권한 이후에 네. 관세와 관련해서는 계속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반복하고 있고요. 네. 또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타코라는 이제 말도 네. 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주요한 협상에 큰 그 딜은 이제 일본하고 한 거, 그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했던 네. 유럽하고 한 건데 둘 다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몇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뭐 얼마를 수입한다, 뭘 개방한다 안 한다. 근데 심지어 EU만 해도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EU 쪽은 문제가 시장이 개방됐다, 미국 시장 액세스 가능하다 하고 미국 쪽에서는 아니다, 의약품 시장은 네. 다른 어떤 그 별개 사안이다. 별개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FTA 협상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게 2년에서 3년 정도 굉장히 복잡한 협상을 해서 겨우 타결을 하는데 네. 이 협상은 초단기간 내에 굉장히 밀어붙이듯이 하면서 어느 쪽에 과연 그렇게 큰 숫자를 내놓는 것을 원하느냐, 전 네. 트럼프라 보거든요. 네. 트럼프 현재 트럼피즘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슈, 본인이 그 현재 나온 이슈를 빨리 본인의 치적으로 만들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동기,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다소 급하게 나오고 있고, 큰 숫자나 큰 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네. 디테일은 뒤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건이 남겨진 모호한 협의가 계속 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호한 협의를 구체화하는 줄다리기는 올 하반기에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협상 대표단들의 어떤 발언과 트럼프의 발언 혹은 SNS상의 내용이 너무 격차가 심해서 도대체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도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일들이 결국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원하는 트럼프의 좀 쇼맨십에 우리가 맞춰줄 필요는 있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네. EU가 7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우리는 그럼 경제 규모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GDP 규모. 2,500억 달러, 3천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해도 저는 그 투자를 약속한 네. 그 커미트먼트라고 표현을 쓰는데, 커미트먼트 뒤에 디테일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네. 그걸 어떻게 잘 만들면 사실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근데 너무 우리가 고지식하게 맞아요. 네. 뭐 이거 한번 약속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해서 네. 너무 강하고 못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럼프한테 찍힐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리스크는 피하면서 지금은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본인의 치적, 큰 숫자,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걸 좀 맞춰주면서 디테일은 뒤로 미루는, 저는 그런 좀 협상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트럼프 일기 4년과 최근에 한 6개월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트럼프가 SNS에 올릴 그 헤드라인 한 3개 정도만 우리가 뽑아주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00억 뭐 달러 일본과 같은 경우. 근데 일본은 야 그거 뭐 직접 출자 아니고 그 투자 아니고 뭐 대출 보증 한도 뭐 이런 거 다 섞여 있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매하게 나중에 디테일을 정하더라도 일단 트럼프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한 2-3줄 정도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좀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역시 조선업인데 이 조선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 중에 조선업이 상당히 강력한 무기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에너지 전문가지만 네네.
현재 현업은 조선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조선 관련 요 이슈에 관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약간 그 팩트를 보면 네. 저는 조선을 레버리지로 쓴다는 표현은 좀 우리의 과도한 기대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해운과 조선업, 미국의 해운과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건 맞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이야기한 이후에 지금은 약간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미국 안에서 그 관련된 이 백악관 안에 전담 조직 만들기가 했지만 그 인원도 축소됐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미국은 주로 해군이 네. 관련 조선 예산을 그 편성하고 관리를 하는데 해군이 신청한 예산도 줄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미국 안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그널이냐, 뭐 실제 예산이 는 거냐 준 거냐, 다른데 편성된 거냐 논의가 있었고, 미국은 해운과 조선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전략적 그 미중 패권 경쟁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가지고 네. 자신들의 어떤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인데 이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려면은 배로 결국 물자를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걸 전략 상선대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 전략 상선대의 최소 필요 숫자를 지금 못 채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만들 배의 계획도 불투명하고 그 전략 상선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전략 상선대를 유지하고 그 군함도 지금 중국보다 더 느린 속도로 만들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가면은 10년 안에 태평양 절반을 뺏길 거다 중국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해군력을 유지하고 전략 상선대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요즘 그 재정 적자 때문에 네. 지출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미국의 어떤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켜주고 상선대에 필요한 투자도 해달라는 네. 건데 이거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걸 금지하는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 규제들. 네, 규제가 자체 있어요. 규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 회사가 미국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자유롭게 얼핏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면은 뭐 신원 조회도 해야 되고 군함이라는 거는 배 위에다가 무기를 실은 건데 그 그렇죠. 무기에 대한 접근 권한이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아, 네. 미국인들조차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군함을 잘한다. 저는 우리가 딱히 군함을 잘한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계 군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아직은 굉장히 작은 포션이고요. 네. 군함의 수출 실적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상선은 강하죠. 상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군함, 네. 그 다음에 일부 상선인데 네. 우리가 우리 아니면 미국이 못 한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본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유럽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과도하게 지렛대 삼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네. 다만 우리가 이 분야의 투자를 미국에 하고 미국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이건 바이든 때는 없던 거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봐라 바이든은 못했지만 나는 요구를 해서 받아냈다라고 그렇죠. 면을 살려주기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기술 이전 뭐 여러 가지 투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기가 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도한 기대를 했다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경고를 해 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3월이었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그때 한덕수 대행이 통화할 때 그때 조선업인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전에 윤석열 하여튼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조선업을 얘기해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지? 아, 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알래스카 얘기하고 윤석열한테 그 전화할 때 조선업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업 얘기가 저희 언론 지상에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더 이렇게 약간 좀 기대감을 부풀어 올리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네. 일본하고 미국이 했던 딜에도 일본도 미국 조선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일본도 오랫동안 미국 해군 수리를 오랫동안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일본도 미국 조선업 투자를 해서 미국을 지원하거나 자기들이 추가로 어떤 사업 기회를 만드는 것을 지금 노리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무 우리만 할 수 있다 네. 해서 지렛대 쓰다가 잘못하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알래스카 LNG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사실 일단 개요부터 알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지도를 여러 번 봤는데요.
1,300km라는 게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왕복 3번 이상 엄청난 길이더라고요. 일단 가스관. 그래서 알래스카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와서 이 부동항에서 뭐 액화 처리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일단 그 사업이 진행된 게 벌써 70년대, 80년대부터 진행됐던 거죠. 네. 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7, 80년대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란 지역에서 석유를 캔 거고요. 석유. 네. 그 석유를 캐다 보면은 이제 그 땅 속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서 그걸 이제 어소시에이트 가스라고 하는데 그 이제 같이 나오는 가스를 보통은 태워버리거나 네. 공기 중에 그냥 버리는데 어. 알래스카 LNG는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캘 때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네. 그 가스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땅 속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요. 예,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기름을 캘 때는 처음에는 기름이 콸콸 잘 나옵니다. 네. 근데 땅 속에 압력이 높으니까 기름이 솟아 나오는 네, 건데 네. 시간이 지나면 압력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기름을 더 많이 뽑아내려면 네. 뭘 밀어 넣어야 아,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보통 그 뭐 바닷물을 밀어 넣거나 딴 걸 밀어 넣거나 하기보다는 어차피 천연가스가 나오니까 얘를 다시 밀어 넣자 해서 처음부터 천연가스를 뽑아내 가지고 다시 주입을 해서 기름을 이제 알뜰하게 다 뽑았죠. 네. 그래서 그걸 40년을 했고 40년이요. 네.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북부 땅 속에 저장돼 있는 천연가스가 네. 우리나라가 거의 한 뭐 15년, 20년 쓸 만한 양이 지금 저장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 가스는 확인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거를 뽑아내서 어딘가 팔려면은 네.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하신 대로 배관을 깔든 음. 이 아시아 국가에 팔려면 LNG로 바꿔야 되니까 네. 그 투자 소요가 뭐 몇백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안 나왔던 게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북극 지역에서 그 배관을 깔아가지고 네. 연결시키고 할 만한 그런 네. 이제 사업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네. 순위가 밀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LNG, 알래스카 LNG에 대한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거론된 건 2011년부터고, 11년부터. 네, 2011년부터 거론됐던 거는 그때 기름이 아주 비쌌고 가스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싸지만 해볼만 하다 시작했다가 2016년에 전 세계 유가가 폭락하면서 네.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네. 우리가 원래 하던 기름 사업도 지금 돈을 못 버니 이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이제 빠졌어요. 아.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 사업이 곽강을 받게 된 이유는 그 트럼프 2기 때 곽강을 받은 이유는 사실 1기 때부터 곽강 받았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알래스카 자체가 지금 에너지 위기예요. 아, 그 주 자체가요? 네. 알래스카는 이 남부 지역, 우리가 말 앵커리지라는 네네. 그 부동항이 있고 그 주도가 있는 그 지역의 인구의 한 70% 정도인 50만 정도가 몰려 사는데 천연가스를 오랫동안 써서 네. 에너지 공급을 했습니다. 네. 공장도 돌리고 난방도 하고 발전도 하고. 네. 근데 알래스카는 특이하게 1,300km 남쪽에 1,300km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고 중간에는 가스가 없고 알래스카 있는 그 앵커리지가 있는 그 근처에 또 가스가 나왔어요. 아, 남부 쪽에. 남부 네. 쪽에. 그 남부 쪽에서 가스를 거진 50년을 캐 썼는데 이제 거의 다 고갈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미국 본토는 지금 가스 가격이 단위당 한 3불에서 3불 50센트 하는데 알래스카는 지금 8불 9불이 넘어요. 가스가 부족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했냐? 20년 전에는 반대였어요. 네. 본토가 가스가 비싸고 알래스카 가스가 쌌거든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주요 산업이 그런 저렴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많았는데 이 산업이 다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알래스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부터 알래스카에 대규모 천연가스를 공급해야겠다. 앵커리지를 중심으로. 네. 어떻게? 어차피 저 북부에 막대한 가스가 잠자고 있으니 그걸 끌고 내려와서 네. 끌고 내려온 가스의 10%는 알래스카 사람들이 쓰고 90%는 수출을 하자. 네. 그럼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 가스관이 워낙 기니까 10% 알래스카 자체 소비만으로는 투자비 대비 요금을 환산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아, 그 인프라 전체를 네네네. 생각했을 때. 네. 아, 그래서 네네. 어차피 가스관을 끌고 오는 건 똑같고 끌고 온 가스 중에 10%는 알래스카 자체적으로 굉장히 싸게 주고 네네. 90%는 약간
이 나머지 비용을 다 얹어서 아시아에 팔자. 팔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네. 그 구조를 보면 알래스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이 1차적으로. 초기는 그렇게 시작을 한 네, 거군요. 초기에. 개념은. 네. 그리고 이거를 왜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밀어붙이느냐. 네. 미국 정치 구도를 보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양당 체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정당 그 체제가 아니에요. 뭐 한두 석차 왔다 갔다 하죠. 네. 지금도 뭐 상원 네. 구조도 그렇죠. 지금 알래스카도 상원 의석이 2자리가 있어요. 네. 이 2자리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알래스카 주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가진 불만은 뭐냐?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네. 지금 알래스카 주정부가 2011년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주정부가 시작한 거예요. 네네. 이걸 해결하려고. 14년 지났는데 바뀐 게 없죠. 네. 그러면은 알래스카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보수적인 사람들이지만 불만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네. 이게 무능하다. 네. 이거 그냥 저기 상원을 공화당에서 민주를 바꿔버릴까? 그러면 이제 큰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 본토의 LNG는 지금 이미 생출량이 1억 톤이 넘었고요. 이게 지금 짓고 있는 LNG 플랜트까지 다 합치면은 2030년이 되면은 1.6억 톤까지 올라가는데 네. 미국 본토 내에서 볼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이냐? 네. 미국이 천연가스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본토 내 수요 공급이 약간 무너지면서 네. 본토 내에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미국의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2기 입장에선 네. 알래스카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자. 네. 본토의 가스 가격이 앞으로 오를 수 있으니 본토에서 LNG 수출은 더 이상 많이 하지 말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알래스카 LNG의 가스 생산지인 북쪽 지역 여기가 개발이 더 되면은 자동적으로 북극 관련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증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그 북쪽은 사람이 거기 살질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이제 북쪽에서도 여러 가지 공장을 짓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알래스카 경제가 이제 부흥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알래스카 인구도 늘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위한 배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수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알래스카를 바탕으로 해서 북극 지역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네. 늘어나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네. 보입니다. 그 알래스카 LNG를 이제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접하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기사들만 주로 많이 봤어요. 그 뭐 골라서 본 게 아니라 그냥 클릭하면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 그 엑스모빌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경제성이 없어서 떠났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가격 뭐 한마디로 경제성이죠. 다 손 털고 나갔어. 미국 기업조차 나간 걸 우리가 왜 해야 해? 이런 반론이 분명히 있고 당시에도 뭐 다음 단계로 그 프로젝트 넘어갈 때마다 초기에는 뭐 450억 달러에서 나중에는 650억 달러까지 단가가 계속 우리도 왜 그 공정하다 보면 계속 오르잖아요. 인테리어 가격 오르듯이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운 동토에서 사람들 일할 거면 인건비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보다 더 비싸졌는데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이거 진짜 안 되는 사업이야라는 비관적인 글을 많이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고 뭐 반박도 좋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이제 시점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2011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사업인 건 틀림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인허가 자체도 되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2016년에는 인허와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은 별로 해소가 안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많은 사업들이 좌초됐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시점에서는 엑슨모빌이나 다른 사업자가 여기 나간 거는 네. 이 사업이 굳이 나빠서 나간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거 말고도 다 접었어요. 다른 먹잇감이 있었다 한마디로 기업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때는 석유와 가스 사업 대부분을 다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접었다는 이유로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때는 그냥 다 접었어요. 대부분의 사업을. 워낙 많이 접으니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그때 많이 무너졌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2022년 3년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 사업은 이제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네. 뭐냐면 인허가를 한 1억 불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알래스카 주정부가 웬만큼 다 해놨어요. 무슨 인허가 말이냐? 문제? 인허가라는 게 뭐냐면 네. 자 가스 배관이 어떤 경로를 따라갈 거냐 그것도 다 정했고요. 1,300km를 다 조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이냐. 네.
이 기존의 이 알래스카에는 북부에 석유를 캐서 남부로 빼서 수출하는 석유 배관이 있거든요. 네. 그 석유 배관길을 한 60% 공유하고요. 네. 나머지는 알래스카 주 도로랑 철도를 따라가게끔 루트를 짰기 때문에 네. 산을 밀고 숲을 밀고 배관을 까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고. 그래서 그 인허가 과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는 굉장히 그냥 주먹구구로 이게 배관이 도대체 얼마가 들지 알 수 없던 거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추산을 해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LNG를 사오면 네. 2천만 톤의 LNG를 한국이나 일본이나 누군가 사오면 그 가격을 단위당 한 9달러 정도면 사올 수 있다라고 알래스카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주장이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심한 경우에는 한 50% 정도 원가가 올라가거든요. 50%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과거에 호주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할 때 50%가 아니고 뭐 60% 70% 원가가 더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호주에서 과거에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LNG 개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280억 달러로 추정 원가 시작했다가 네. 540억 달러로 끝난 것도 있는데 네. 그 사업도 지금 잘 LNG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LNG 프로젝트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는 흔한 일이고요. 돈이 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에 출자를 하거나 그 가스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큰 공경을 겪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워낙 기간이 길고 네. 그다음에 LNG의 가격이라는 거는 네. 변동이 심해가지고 네. 어떨 때는 15불, 20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는 굉장히 좋은 점은 가스가 이미 땅 속에 있는 게 확인되고 그건 있고 확인됐고. 그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엑슨모빌이나 이런 가스 주인들이 이건 네. 어차피 팔 수가 없는 거니까 사업이 개발되면 우리가 1달러든 1.5달러든 굉장히 싸게 팔게요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격은 시설 투자비를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사업이.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게 8달러, 9달러로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거고 네. 그들이 조금 이제 개발비나 이런 걸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10달러라고 치면 10달러를 20년간 고정해서 갖고 온다. 나쁜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상황은.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이 LNG를 평균적으로 수입하는 그 가격이 보통 역사적으로 11불에서 13불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석유값에 연동됐기 때문에 네. 가격이 변동이 심해서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네. 가격이 고정된다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예측 가능하니까. 예측 괜찮네요. 가능하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이 플랜트 업체들이 그동안 정말 해보고 싶었으나 경험을 못 쌓았던 게 액화 플랜트거든요. 네. 네. 액화 플랜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액화 플랜트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계속 짓고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플랜트 중에 가장 고급이고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건데 우리가 못 들어갔고 여기를 다 누가 석권했느냐? 일본이 석권하고 있어요. 네. 일본이 그동안 LNG 수입하면서 네. 수입을 자기가 할 테니까 대신 우리나라 회사, 일본 회사가 가서 LNG 플랜트를 짓게 해달라. 적극적으로 아예 그냥 관여를 하고 네. 투자를 하고 했군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도를 2000년부터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일본의 등쌀, 뭐 다른 이 오일 메이저 등쌀 때문에 네. 뭐 지분 뭐 5% 10%의 액화 플랜트도 일부만 참여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달라요. 이 사업은 네. 미국 정부가 지정해가지고 한국, 일본, 뭐 나머지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사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협상을 해서 액화 플랜트 이게 트레인이라 그러는데 세 개 네. 트레인 구성돼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LNG 사갈 테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할 수 기업들이? 있는 네. 그 어떤 기자재와 소재와 인력과 설계와 이런 걸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협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 네. 그걸 가지고 더 큰 시장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 기업에. 네, 우리 기업이 만들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게 LNG를
우리가 강매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충분히 현재 공개된 자료도 많이 있어요. 네. 이 사업이 뭐 이렇게 비밀스러운 사업도 아니고 네, 네. 공개된 자료 그 인허가 자료만 봐도 뭐 이런 A4 용지로 몇만 장의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네. 정말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지 네.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협상을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너무 겁먹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좀 조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겁이 많아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모든 국가가 그렇긴 하지만 왜 정권 바뀌면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당장 바이든 때만 해도 친환경 IRA 하다가 그게 뭐야? 석유 캐 드릴 베이비 드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 기업 끌어들여. 그래서 미국과 조인하면 미국 기업이 손해 볼까봐라도 다음 정권이 이제 바뀌었을 때 다른 나쁜 짓을 못 할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인트 벤처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알래스카 LNG 나오니까 조인트 벤처 뭐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떤 모 에너지 관계자는 모 신문에 조인트 벤처 하겠다는 미국 기업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멘트를 날려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인트 벤처는 네. 제가 볼 때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현재 이 사업은 그 법적 구조로는 보면은 이제 글렌 파레나는 미국의 투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요. 1대 주주고 2대 주주가 알래스카 주정부입니다. 주정부예요. 네. 네.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방법이 이제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주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LNG 사업의 핵심은 15년이나 20년 동안 장기간 LNG를 무조건 사겠다는 확약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네. 네.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가 되면 사업은 굴러가니까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를 누가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나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 해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업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돼서 네. 뭐 배를 공급하든 네. 플랜트를 공급하든 네.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JVA가 왜 나오냐면 네. 예를 들어서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를 좀 일본이나 한국에 불리하게 했다 가정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이 원하는 거는 백악관 발표문에도 보죠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은 미국과 일본이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를 더 논의한다예요. 더 논의한다. 네, 정확하게 뭐 사겠다 한 것도 아니고 네. JV란 말도 없어요. 더 논의하겠다. 그리고 이 입장은 일본이 1월 달부터 밝힌 거랑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일본은 입장이. 알래스카 LNG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들여다보겠는데 네. 신중하게 판단할 요소가 매우 많다. 네. 그런 말로 그냥 넘어갔고 지금도 본질은 제가 볼 똑같은데 네. 네. JVA가 왜 나오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LNG를 그러면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를 해주겠다. 약간 비싸게. 네. 그러면 비싸게 LNG를 사는 대신에 사업주는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네. 사업주의 지분을 갖고 오면 그 돈이 다시 내 주머니로 돌아와요. 네. 네. 네, 가스공사가 그렇게 몇 번 했어요. 네. 호주 사업이든 중동 사업이든 네. 비싸게 LNG를 사오지만 그 사업의 지분을 일부 가지면 그 돈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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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옵테이커가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한 리스크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이 사업에 JV로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 회피하기가 어려운 리스크고요. 민주당은 이 사업을 반대한 이유가 네. 땅 속에 잘 잠자고 있는 가스를 캐내는 순간 네. 이것이 지구 온난화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칠 거다. 환경에 좀 민감한 정부였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뒤에 어쩐 좀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가스를 캐낼 때 이 가스가 100% 다 한 방울도 안 새고 온전히 아시아로 가는 건 아니에요. 캐는 그렇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누출도 되고 새거든요. 그 새는 가스가 다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이든과 민주당과 환경에 민감한 그런 단체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정권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몇십 년간 헤맨 그 송유관 네.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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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 리스크가 사실 더 중요하고 그 리스크는 우리가 미국한테 레버리지로 쓸 수 있어요. 이건 미국 역으로. 면의 문제니까 네. 법안으로 이 사업을 확증해라.
행정명령 말고 그렇죠. 예, 법안으로 네. 이 사업은 정권에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카운터 오퍼를 할 수 있고요. 그 카운터 오퍼를 가지고 이거가 되면 우리가 할게. 네네. 될 때부터 할게 아. 하면서 시간을 사실 끌 수 있어요. 그 조건 좋네요. 네. 저는 대만이든 태국이든 네. 일본이든 이제 이 사업 이 LNG 사겠다 혹은 의향이 있다 밝힌 나라가 대만, 일본, 태국인데 태국까지. 네. 네. 저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조건을 걸었을 거라 봐요. 그래요. 네. 서로 속이 빤하니까. 빤하니까. 네. 그래서 아까 뭐 그 통상업상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안 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SNS 일단 검토하기로 했다 한 줄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칭찬하면 되죠. 이거 판타스틱한 프로젝트고 네, 네, 우리 네. 너무 LNG 사고 싶다. 맞아요. 미국한테 20년 동안 LNG 사고 싶다 네. 하고 이야기하고 뒤로는 확실하게 보장 장치를 만들어주고 네, 네. 법안을 만들어 달라 네. 해놓고 실제 투자는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이제 어떤 펀드나 정부가 이거를 왜 한다고도 우리나라도 이제 예산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인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똑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핑계 댈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 좀 끌 수 있고. 시간을 끌 수 있고 그야말로 그럼 트럼프가 이제 3선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네. 트럼프가 물러나길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근데 이제 괜히 우리가 스스로 막 이건 안 좋은 프로젝트인데 왜 협상단이 가서 이 프로젝트를 관심을 표명하고 한다고 사인하고 네. 비난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러면은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우리 협상단한테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렇죠. 네. 최고의 전문가를 최단 시간에 모아서 논의를 하고 정부도 제가 알기로 1월부터 이거 준비 많이 했어요. 알래스카 LNG도 검토했고 미국의 다른 사업도 많이 검토했거든요. 네, 네. 그걸 가지고 협상을 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기를 할 건데 네. 그걸 믿고 기다리고 응원하는 것이 네. 우리로서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3년 동안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트럼프 3년 반 남았으니까요. 네,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권효재 코르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도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승원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